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챗 GPT와 관련해가지고 교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를 금지해야 된다, 아니면 이걸 잘 살려서 학교 교육에 융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자, 내용들 정리해봤으니까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금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자면요. 해외 언론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호주의 일부 학교들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챗 GPT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학교에서의 부정행위를 막고자 접속을 아예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해버리는 방식입니다. 뭐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시애틀 일부 학교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건 표절이기 때문에 올바른 학습이 아니라는 취지도 있고요.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금지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챗 GPT 작성글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아예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사에서도 AI 생성 텍스트를 감지하는 툴을 출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확도가 몇 퍼센트? 2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툴임에도 불구하고. 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탐지하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오바마 대통령에 관한 에세이를 1000자 이내로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붙여넣기 하고 얘가 정말로 판별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AI가 생성한 것 같지 않대요. 벌써 제가 테스트할 때도 이렇게 못 맞추더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다라는 점이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GPT-0라고 이것도 챗 GPT가 쓴 글을 탐지해내는 서비스예요. 이건 아예 다른 곳에서 만들었는데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은 이거는 하버드, 예일 등의 뭐 교수, 교직원 6,000명 이상이 이걸 사용하는 데 찬성한다고 서명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글을 넣고 한번 판단할 수 있나 봤더니 이거는 AI가 썼다라는 걸 알아차리더라고요. 자, 이게 내용이 너무 확확 바뀌어서 어색한 부분들을 잡아낸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공을 해내긴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검색에도 아예 도입이 되는데 이걸 막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자, 인터넷 되면서 과제 인터넷 활용하는 거 막을 수 있었나요? 번역기 좋아지면서 영작 숙제할 때 사용하는 거 막을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는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학교 밖에서의 사용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또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챗 GPT 탐지 툴이 정말로 효과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단어를 일부 바꾸거나 일부 구절만 바꾸더라도 이 감지 툴들을 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한 인공지능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교육 현장에서 막는 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펜과 종이, 활과 화살로 돌아가는 꼴이다. 그것은 매우 슬프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자, 한번 저희 구독자한테도 여쭤봤습니다. 학교에서 챗 GPT를 금지해야 된다, 아니면은 받아들이고 새로운 교육법을 연구해야 된다. 어느 쪽을 사람들이 선택했는지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교육법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미래채널 구독자분들의 의견이세요. 무려 1100명가량이 투표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명한 석학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세계적인 언어학자 촘스키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일부 내용 소개해드리자면은, 촘스키의 평가는 이거는 첨단 기술 표절 시스템, 그리고 언어 인지 인간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가치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 다음 내용이 재밌어요. 그러나 이 챗 GPT가 교육자들에겐 커다란 숙제를 안겨줬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을 볼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수업을 충분히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챗봇의 과제를 맡길 정도로 학습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지경이 된 거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의 기사인데요. 챗 GPT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가르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육 현장에서, 교실에서 이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존 숙제와 과제 방식을 바꾸는 걸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집에서 하는 오픈북 과제를 폐지하거나 뭐뭐에 대해서 5페이지로 작성하세요 과제는 이제 특히나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너무 잘해주니까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수업 중에 과제하기, 손으로 작성하기, 조별 과제, 구술 시험 등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집에서 부모님이 숙제를 대신해 주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짜집기를 하거나 돈 주고 과제를 사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또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나왔으니까 이런 과제들은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떠오른 게 바로 이거였어요. 거꾸로 교실이라고 아시나요? 동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는 조별 활동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던 과제를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됐다는 건데 몇 년 전에 핫했던 이 방식이 챗GPT가 뜨면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단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AI가 답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주거나 수업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신의 삶과 현재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는 거. 그럼 챗GPT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직접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글쓰기와 토론을 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21년 이전에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최근 사건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 이 챗GPT의 한계점을 극복해가지고 최신 자료에 대한 내용들까지 답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챗봇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롭고 희귀한 것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익스피어의 햄릿 이런 거 말고 초기 그가 쓴 시들을 가지고 과제를 내준다든지 하면은 그럼 숙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저도 한번 챗GPT한테 이거는 대답 못 해주겠지라고 해서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 방식 쓰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챗GPT를 계산기처럼 활용을 하자는 거죠. 자, 미국의 수학 시간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활용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계산보다는 개념과 사고 능력을 중요시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기계와 인간의 사고를 콜라보하는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고등수학으로 갈수록. 자, 그럼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챗GPT를 이용해서 젠더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두 편의 19세기 단편 소설을 비교 대조하는 에세이 개요를 만들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은 그 다음에는 노트북을 치우고 그 개요를 가지고 에세이를 손으로 작성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콜라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미국 오레곤주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시도를 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내용을 심화시켜서 완성을 시키는 결과물을 얻었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AI와의 협업을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방식,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직접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제가 직접 쓴 다음에 챗GPT한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죠. 다음 글에서 문법 오류가 없는지 찾아달라. 그리고 글의 구성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달라. 그러면은 문법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요. 그런 다음에 글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받을 수 있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격차 해소에 좀 도움이 될까요? 자, 다음으로는 AI의 응답을 학생들이 평가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철학, 비평등에 관한 AI 작성문을 학생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봇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철학 수업, 사고 수업이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걸 응용해서 토론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성애 결혼을 합법으로 만들 이유들로 나를 설득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래 채널에도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특히나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거의 50대 50이거든요.
자, 챗GPT한테 명령을 해봤더니 합법화할 이유들 쫙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 정신건강 등을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반대 이유도 설득해보라고 하니까 종교, 전통 이유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플라톤의 동굴 이론을 현대인의 인스타그램 중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글을 작성해 보라고 하니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진정한 이해와 깨달음은 동굴을 떠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라고 이데아 이론을 설명하는데 이게 정말로 맞는가? 부터 해가지고 토론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찾아본다든지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아내와 딸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조해야 하나? AI는 그럼 어떠한 답변을 주는지를 본 다음에 AI의 사고를 이해하는 수업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AI와 함께 살아갈 것이라면 이런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육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사 역시도 교육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사항을 쫙 정리해 놨어요. 그 중에 이러한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자의 감독 하에 AI를 교실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른의 감독 하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는 게 초기 아이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학생들 말고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교육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예시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수업 계획 구상에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이 가장 흥미롭게 토론할 만한 인간에 대한 논쟁거리 5가지 리스트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쫙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생이 박물관에 가서 갔다 온 뒤로 어떤 에세이를 써야 될까 10가지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그 주제들을 쫙 나열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구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거 유용하죠. 학생들 위한 문제, 퀴즈 만들기 너무 잘 도와줍니다. 세계 1차 대전 초등 레벨에 관한 퀴즈를 10개 내달라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렇게 쫙 내주고 있고요. 그럼 답변은 어떻게 얻을까요? 자, 이 퀴즈에 답변을 4개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퀴즈의 답변도 쫙 나열을 해줍니다. 자, 이러니까 문제 내기도 편하고요. 반대로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챗GPT가 완벽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아직까지 한계점이긴 합니다. 자, 근데 앞으로 좋아지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훨씬 생산적인 사고 방식이겠죠. 자, 그리고 수준별 학습 자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 쉬운 거 만들어 달라, 어려운 거 만들어 달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교육자 입장에서도 이걸 버리기에는 너무나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챗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는 할 텐데 해가 많을까요? 득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지해야 될까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될까요? 자, 전에도 제가 이 상황을 아이콘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기존엔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대로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량은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로 점점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기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제 기계와 AI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가 기획하고 상상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은 기존에는 암기, 계산, 기존 틀에 맞추는 능력 위주로 교육을 했다면 앞으로는 기획, 지시, 비판, 조합, 구성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교육과 학습의 진화 혹은 퇴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 필요해지는 능력,
덜 필요해지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다른 교육이 필요해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교육의 다음 단계로의 전환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앞서서 제가 미래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챗GPT 금지해야 되냐 받아들여야 되냐 설문조사 했잖아요. 거기에 달린 댓글 의견들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제 단순 글쓰기가 아니고 기획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 자, 금지를 시키더라도 챗GPT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공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이분 이야기 재밌었어요. 과목과 해당 과목의 취지에 따라서 달리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학, 언어 과목에서는 금지하고 사회나 과학에서는 허용하고 컴퓨터 IT 관련 과목에서는 권장하고 이런 식의 기준을 마련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챗GPT도 인터넷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출처 표기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시도들은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GPT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기초 교육은 선행이 돼야 된다. 그거 없이 이걸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교육에 관련해서 주장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린이집, 유치원식의 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장이 되는 게 저는 앞으로 중요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종 도구를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활동도 하고 이런 놀이식 수업을 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한마디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되는 것인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장사도 해보고 앱도 만들어보고 달리로 그림 생성해서 전시회도 열어보고 이런 활동들이 늘어가는 게 저는 이상적인 교육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전문적으로 그걸 공부하고 싶다? 그럼 해당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가서 정말 빡세게 전문적으로 공부시키는 거. 이 방향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그저 입시를 위해서 너무나 불필요하게 스트레스 주면서 아이들에게 암기시키고 빡세게 공부시키는 거, 이건 뭔가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이상적으로 해봅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챗GPT와 같은 AI의 발전, 지금도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고요. 계속 좋아질 텐데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